서해와 달리 남해 쪽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크기가 제법 큰 철선이 많습니다. 납포돼 있는 배 중 하나는 200톤급입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인들이 해산물을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 바다는 오염과 남획으로 잡을 물고기가 없죠. 세계 각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선포로 원양어업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들까지 한국 쪽으로 넘어와 조업하는 겁니다. 제주해경은 이번에 납포된 중국 어선 3척의 선원 9명을 불법 조업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어선이 납포되더라도 벌금만 부과하고 곧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이번에는 우리 영해 주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굉장히 깊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서장 말대로 불법 조업하다 납포된 중국 어부들이 구속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서해 어업단에 잡혀있던 이 중국 어선들은 납포된 다음 날 한 척당 평균 담보금 약 5천만 원씩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요즘 중국 어선들은 한국에 납포돼 담보금 내고 풀려나는 게 불법 조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하나의 절차쯤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납포된 중국 어부들이 별 걱정하는 눈치 없이 오히려 웃기까지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돈이야 선주가 내는 것이고 어차피 중국에서 담보금 올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쉬면 그뿐인 거였습니다. 위에서 단속되면 여기 선장이 바로 그쪽에다가 뭐 위성 어떻게 위성 전화로 다 연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어업자들끼리 조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객주라든가 이런 형태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리 우리가 조사 끝나기 전에 벌써 담보금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있다가 한국에 관계되어 있는 무역업자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또는 잘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담보금을 납부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어선 124척을 납포를 했는데요. 그중 97척이 담보금을 하루 만에 납부를 하고 석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어민과 관련 전문가들은 담보금을 올려라, 어획물과 선박까지 압수하라는 등 중국 어선 처벌을 강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어민 입장에서는 불법 어로가 생존 문제라 쉽게 그만둘 상황이 아닙니다. 해경과 농수산부 단속기관의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감안할 때 제한적인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뿌리 뽑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자국 어선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최근 중국 쪽 움직임을 보면 이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 어선 단속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통역했던 강성식 씨의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어선들이 대부분 큰 회사 단위였습니다. 국영이나 회사 단위, 큰 어업 공사 소속 배들이 주로 선단을 이루어서 조업을 했는데 그건 한 10년 사이에 개인 사유와 또 이렇게 집식 형태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렇게 많이 분리가 돼가지고 좀 무모하게 이렇게 한국 해역에 진입해서 어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커녕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목포 해경이 삽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중국 어선 3척을 섬광탄과 유탄 발사기 등을 사용해 납포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避免使用暴力，文明的执法，妥善处理相关的问题，保障呢中方有关人员的合法的权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외교적 결례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이에 맞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가 점점 규모도 커지고 조직화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열의 7, 8